우리 지수 단원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로그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로그. 자, 우리 지수 단원에서 했던 거 살짝 복습 좀 해보면은 수현아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란 뭐였더라? 모름 진짜 실망이야 이거. 마이너스 붙었잖아. 마이너스. 음수. 지수에 붙은 마이너스는 무슨 역할을 했죠? 분수. 뭐야 그럼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나눈 거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으면은 얘가 역수가 돼. 이 마이너스를 떼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네. 마이너스의 역할은 역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3의 제곱 분의 1로 역수의 형태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9분의 1을 말하는 거예요. 9분의 1. 그럼 만약에 2분의 3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얘는 뭐겠니? 그렇지. 마이너스 때문에 뒤집혔고 제곱을 해주니까 9분의 4가 되는 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윤서 3제곱근 A의 5제곱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A의 그렇지 3분의 5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거듭 제곱근은 분모로 가고 지수는 분자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 했었지. 얘를 일반화 시키면은 M제곱근 A의 N제곱이 주어가 뭐랑 같았더라? A의 N분의 N제곱 이런 거랑 같았지. 그치? 이런 식으로 지수를 우리는 확장을 했고 지수를 확장을 시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은 여전히 성립한다 라는 게 지수 단원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19페이지의 1번 문제를 보면 5의 x제곱이 10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는 x분의 1이라는 애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x분의 1. 그럼 x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똑같이 몇 제곱을 씌워버릴까? 요렇게 x분의 1제곱을 씌워버릴 거예요. 그러면 가연아 좌변은 뭐만 남아? 5만 남겠죠? 5의 1제곱이 되겠죠? 그죠? 왜냐면 x랑 x분의 1이 곱해질 테니까. 맞죠? 그래서 5만 남고 우변은 10분의 1의 x분의 1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 하나 찾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2의 y제곱도 10분의 1이에요. 2의 y제곱도 10분의 1. 그러면 준영아 양변에 몇 제곱을 해줄까 이번에는? 방금 한 거랑 똑같은데. 5의 x제곱이 10분의 1이었을 때는 양변에 뭘 해줬지? 그러면 2의 y제곱이 10분의 1이니까 y분의 1제곱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좌변에는 뭐만 남아 준영아? 좌변 2 우변은 10분의 1에 y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되니? 이해 되니 준영아?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뭔지 보면 나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얘네 둘이 덧셈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x분의 1은 여기 있고 y분의 1은 여기 있어. 그러면 윤서야 이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덧셈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곱해야 됩니다. 두 식을 곱해야 지수끼리 덧셈으로 만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수연아 좌변은 이렇게 둘이 곱해진 거니까 그냥 뭐야? 10이고 우변은 얘와 얘가 곱해졌잖아. 그러면 10분의 1에 한 다음에 자, 얘랑 얘를 어떻게 해서 써야 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10분의 1은 있잖아. 아까 너한테 물어봤던 거야.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3제곱분의 1이었죠. 그지? 그러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몇 제곱이에요?
맞아요.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쪽은 10의 1제곱이잖아. 근데 이쪽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이렇게 된 거잖아. 결국은 이 부분의 값이 얼마가 돼야 좌변 우변이 똑같아지겠어? 그치.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돼줘야, 그래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 되겠죠. 그쵸? 1제곱이 되겠죠. 이해되니? 더 간단하게 말하면 10분의 1이라는 숫자랑 10이라는 숫자는 서로 그냥 무슨 관계예요? 10하고 10분의 1은 무슨 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니까 당연히 얘한테 마이너스 1제곱 때리면 10이 나오겠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요놈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45의 x제곱이 27이다, 준영아. 양변에 뭐 해줄까? x분의 1제곱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좌변은 그냥 45만 남았고, 주여가 27은 2의 몇 제곱이, 아니 3의 몇 제곱이야? 3의 세제곱이니까 요거를 우리는 3의 몇 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이것까지? 그쵸. 3의 x분의 3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거 됐고, 가연아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돼 있다. 양변은 어떻게 할까? y분의 1제곱. 그러면 좌변은 5만 남을 거고, 우변은 3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세요. x분의 3이라는 분수랑 y분의 1이라는 분수가 빼기로 만났으면 좋겠어. 빼기. 얘네 둘이 빼기로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을 뭘로 연결해 줘야 돼? 그치. 지수끼리 빼기로 만나게 하고 싶으니까, 그지? 얘네 둘이 아까는 더하기로 만나게 하고 싶어가지고 두 식을 곱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빼기로 만나게 하고 싶으니까 두 식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윤서야, 좌변은 얘로 나눈 거니까 얼마야? 9가 되겠고, 자, 우변은 얘 나누기 얘니까 3의 몇 제곱이라고 하면 돼? 맞아, 이렇게 쓰면 되고, 9는 당연히 3의 몇 제곱이죠? 2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론은 2가 얘랑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그쵸? 그치? 그래서 요 놈의 값은 2다. 2가 답인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문제가 그 밑에 있는 16번인데, 유제 16번은 얘랑 똑같이 가는데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유제 16번은 위에 문제처럼 푸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지금 2의 x제곱은 3의 y제곱은 6의 z제곱 이렇게만 써 있잖아요. 여기다가 는 k다. 요것만 하나 딱 붙여놓고서 이렇게 해놓고 위에 방금 보여준 문제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해봐. 계산 한번 해봐. 자, 방법은 위에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반이랑 여러분 앞에 수업한 반이랑 나는 같은 레벨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업을 저희가 딸려요? 저희가 더. 이 문제 앞에 반은 풀었어요. 근데 시험 보는 건 저희가 더 잘. 훨씬 낫지 않나요? 그거는 자,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반이 더 나은지. 자, 일단 하나씩 하는 거야. 2의 x제곱이 k하고 같으니까 당연히 양변에 k분의 1제곱 했을 거죠. 그러면은 2가 k의 x분의 1제곱. 마찬가지로 3의 y제곱이 k니까 3은 k의 y분의 1제곱. 그 다음에 6의 z제곱이 k니까 k의 z분의 1제곱.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만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뻔해요. x분의 1이랑 y분의 1이랑 더해졌으면 좋겠잖아. 이 두 식은 어떻게 할 거야? 얘랑 덧셈으로 만나게 하고 싶으니까 곱해야지. 그치? 곱하면은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야? 6은 하고 얘네 둘이 곱해지면은 지수끼리는 더해지는 거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봐. 자, 요 놈이랑 요 놈에서는 이제 요 지수랑 요 지수는 뺄셈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뺄셈으로 만나게 할 거니까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할 거야? 나눗셈을 해야지. 근데 나눗셈을 해보면 6 나누기 6이니까 좌변이 뭐예요? 1이 된단 말이야. 1. 좌변이 1이 되고, 우변은 요 지수에서 요 지수를 뺄셈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이 문제의 답은 뭐야? 앞반에서도 1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문제에서 지금 이거의 값을 물어봤니? 문제에서 얘의 값을 물어봤어요? 이거의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는 요 부분의 값을 물어봤잖아. 요 부분의 값을.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숫자를 몇 제곱을 해야지 1을 만들 수 있니? 1제곱이요? K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이 숫자를 몇 제곱을 시켜야지 1이라는 결과가 나오냐고요. 0제곱을 시켜야지. 모든 숫자의 0제곱이 1이었잖아. 그지? 모든 숫자의 0제곱이 1이었잖아. 이 문제의 답은 0이에요. 0. 2의 0제곱도 1이고 3의 0제곱도 1이고 100의 0제곱도 1이죠. 모든 숫자의 0제곱이 1이었기 때문에 K가 얼마든 상관없이 이쪽이 1이 되게 만들려면 지수는 0이어야 됩니다. 그쵸? 얘는 0이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그거 제곱 하면 1 나오는 건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알긴 하세요. 이걸 이렇게 정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들이 다 적용이 되거든. 이거는 그냥 약속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다. 단 0의 0제곱만 빼고 0의 0제곱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밖에는 모든 숫자 0제곱 다 1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뭐 다음 페이지는 쉬워요. 대소 비교를 하는 건데 자 이거는 그냥 내가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세 숫자의 대소를 비교하고 싶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게 거듭 제곱근들이 씌워져 있어가지고 대소 비교가 어렵잖아. 어떻게 풀어? 아 지수로 2의 2분의 1제곱 얘는 몇 제곱이지? 그냥 4회로 해봐. 4의 몇 제곱이지? 3분의 1제곱 얘는 5의 몇 제곱이지? 그냥 이렇게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래도 이 상태로는 크기 비교가 안 되잖아. 어떻게 해버리면 간단하게 끝날까? 통 12. 통분 얘네를 통분해도 근데 밑이 다르잖아. 밑이 다르니까 싹 다 이게 제일 편하죠. 최소 공배수 2분의 1도 없앨 수 있고 3분의 1도 없앨 수 있고 6분의 1도 없앨 수 있는 최소 공배수. 그러면은 얘는 몇이 돼요? 그냥 2에 2 그쵸? 이거 약분되면 2의 3제곱이니까 2의 3제곱 8 되죠. 얘는 뭐가 돼?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고 얘는 뭐가 돼? 5가 되지. 그치? 그러면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구나. 이렇게 대소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답을 쓸 때도 제일 작은 애가 얘였으니까 6제곱근 5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맨 앞에 있던 루트 2 그리고 제일 큰 애가 3제곱근 4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써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거듭 제곱근들이 씌워져 있을 때는 전체의 몇 제곱을 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편한데 이제 이 방법이 안 먹힐 때도 있어요. 밑에 봐봐. 밑으로 내려가서 이 19번은 그렇게 하면 돼요. 방금 우리 했던 것처럼 이거는 싹 다 뭐 12제곱 해버리면 끝나. 근데 이제 20번은 이건 어떡하나? 이거는 다 같이 몇 제곱이 통할까 안 통할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통째로 몇 제곱 해버리면 계산이 될까? 계산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개를 한꺼번에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 세 개를 한꺼번에 대소 비교하기가. 그러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말 아니?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너 나랑 다이다이 한 판 할래?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1대1로 맞짱 뜨는 거 다이다이라 그러잖아. 너무 옛날 말이야? 옛날 말이죠. 그래?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1대1로 붙여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 개가 A, B, C가 세 개가 한꺼번에 비교가 안 될 때 그럴 때는 하나씩 1대1로 비교하는 겁니다. A랑 B랑을 비교한다고 생각해봐. 자, A랑 B 중에 누가 큰가? A는 4루트 3 더하기 2 곱하기 3제곱근 4.
자, b는 3루트 3 더하기 3 곱하기 3제곱근 4예요. 자, 둘 중에 누가 큰가를 보려고 그래. 이때 대소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마음껏 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이항을 마음껏 시켜도 돼요. 내 마음대로 이항시켜도 부등호에는 영향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수연이가 만약에 여기서 마음대로 이항을 시킬 수 있다면 누구를 이항시키겠니? 3 루트 3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좋겠죠. 왜냐면 얘랑 계산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항시켜주는 거야. 그치? 그러면 4루트 3에서 3루트 3을 빼니까 뭐가 돼요? 루트 3이 나오고, 자, 3 곱하기 3제곱근 4에서 2 곱하기 3제곱근 4를 뺐어. 그렇지. 이렇게 간단한 숫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크냐 얘가 크냐는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둘이 같이 몇 제곱 시켜버릴까? 6제곱 시켜버려. 얘도 6제곱 얘도 6제곱 시켜버리면 요거는 뭐가 되지 수연아? 얼마가 될까? 너 진짜 이거잖아. 루트 3의 제곱이 뭔데? 3의 세제곱이 뭔데? 27 그래 27. 이건 뭐예요? 분수로 바꿔. 뭐라고? 4 4에 4의 제곱 그래서 4의 제곱이지. 왜냐면 3제곱근이라는 거는 4의 3분의 1제곱이잖아. 거기에 6제곱 한 거니까 4의 제곱. 4의 제곱이 얼만데? 16. 그럼 누가 커? 왼쪽 이쪽이 크고 이쪽이 크고 이쪽이 크니까 A랑 B 중에는 A가 컸던 겁니다.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B랑 C도 1대1로 붙여볼까? B하고 C. 자, B는 그대로 요거 이게 그대로고, 자, C는 루트 3 더하기 5 곱하기 3제곱근 4. 그럼 이번에도 좀 전이랑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는 애들끼리 이항시켜서 모으면 되겠죠? 요거 이항시켜주고 요거 이항시켜주면 요쪽은 2루트 3이 되고, 주여가 오른쪽은 뭐가 될까?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얘랑 계산되면 근데 마이너스는 왜 붙죠? 그쵸? 얘가 5개 있었고 여기 3개 있었잖아. 그럼 넘어가면 2개가 남아야지. 2 곱하기 3제곱근 4가 되겠지. 맞니? 가연이 요게 된다는 거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2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지워버려. 그럼 또 남은 거는 루트 3이랑 3제곱근 4인데 이거 이미 앞에서 수연이가 했잖아요. 그죠? 얘가 더 컸잖아. 그럼 이번에도 얘가 더 큰 거죠. 그지? 얘랑 똑같은 거잖아. 루트 3이랑 3제곱근 4 똑같으니까 얘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BC 중에는 B가 크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끝났죠? A가 제일 어때? A가 제일 크고 B가 중간이고 C가 제일 작은 요런 대소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되면 제일 좋고 한꺼번에 안 되면 1대1로 붙여서 비교해라. 수연아 내가 뭐라 그랬어? 1대1로 붙여 한꺼번에 안 되면 1대1로 붙여서 비교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인데요. 연습 문제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연습 문제 중에서는 이 연습 문제가 스텝 1이랑 스텝 2가 있거든요. 잘 들어. 스텝 1만 하시면 됩니다. 스텝 1만. 알았죠? 스텝 2는 안 하셔도 돼요. 스텝 2는 빼고. 윤서야 또 나중에 또 헛소리 하지 말고 잘 들어. 스텝 1만 스텝 2는 빼고 스텝 1만 하시고, 스텝 1 문제 중에서 3문제만 딱 풀고 우리 로그로 넘어갈게요. 스텝 1 문제 중에서 10번 한번 봅시다. 10번. 생각보다 어려워 얘들아. 잘 봐. 10번. 5에 2a 플러스 b제곱이 32고요. 그 다음에 5에 a 마이너스 b제곱이 2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찾고 싶은 것은 4에 ab분의 a 플러스 b제곱을 찾고 싶어요. 일단 제일 먼저 얘부터 볼게. 가연아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있니? 뭐 뭐라고? 루트를 바꿔요? 그러니까 A, B 어. 루트하고
이걸 제곱근으로 AB 제곱근 4에 A 플러스 B 제곱 바꾼다고? 네. 그럼 더 복잡해지지 않나? 우리는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더 편하니까. 아니, 우리는 그냥 이 분수 있잖아. 이 AB분의 A 플러스 B라는 4 생각하지 말고 요 분수를 봤을 때 생각나는 게 없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거요. 그 있어요. 뭐? 제발 맞춰줘. 그거 이름 까먹었는데. 아니 이름이 있어? 근해공식. 이게 근해 공식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원래 그거 근해공식? 어? 그거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있죠. 그 A분의 1 플러스 B분의 그 뭐 근각계수의 관계 그런 거 말하는 거야? 네. 내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 분수식이 조금 더 간단한 모양으로 바꾸면 어떤 모양이 될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보통 뭔가 두 개의 분수를 더했을 때 나오는 모양 아니야? 네. 뭐죠? A분의 1, 어. B분의 1. 그거 물어본 거예요. 네, 알아요. 자, 근데 요건데 우리가 이제 지수끼리 덧셈이 됐으니까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의 A분의 1제곱 곱하기 4의 B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가능하죠, 그렇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윤서야, 정신 차려. 사탕 하나 줄까? 저도요. 선생님 좀 맛있는 사탕 주시면 안 돼요? 맛있는 사탕이 뭔데? 저 커피 못 먹는데. 커피 사탕 먹어. 커피 저거 맛있어. 주지 말든가. 야 가지고 오셨는데. 누구 줄까? 아니 있긴 한데. 어 딸기. 그거 먹을래? 우리 개맛돌이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바뀌냐? 정신. 원래 딸기 귤이 봐봐. 이 물가루가 딸기. 말투 약간 싸가졌어. 아니 그니까. 그냥 애플망고 맛있어. 애플망고. 마이쮸가 애플망고 맛이 있어? 새로 나온 게 진짜 맛. 아니 하이츄. 아니 많이 좋아야. 아니 그거 갖다 놔. 나한테 뭐 애플망고 맛을 하나라도 갖다 주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지 말이야. 아니 커피 그냥 못 먹는 내가 네 커피 못 먹는 것까지 맞춰줘야 되냐? 되게 맛있어. 자, 해봅시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식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을 봤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연립방정식 푸는 느낌으로 2a 플러스 b가 있고 a 빼기 b가 있어. 그러면 얘와 얘가 어떻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더 해야지. 덧셈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얘와 얘가 더해줘야 뭐가 없어지니까? b가 없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기로 만나게 하려면 우리는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죠. 그쵸? 곱해주면 자 5에 한 다음에 지수끼리 더해질 테니까 b가 사라지고 몇 제곱이 돼? 3a 제곱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32하고 2가 곱해졌으니까 이쪽은 64가 되는데 64란 2의 몇 제곱이죠? 2의 6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4의 a분의 1제곱 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럼 양변에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양변에 똑같이 3a분의 1제곱을 씌워버립니다. 이렇게 씌워주면 이쪽은 뭐만 남아? 5만 남죠. 이쪽은 2의 몇 제곱이 돼? 2A. 아니지. 6 곱하기 3a분의 1이니까 a분의 2제곱이 되죠. 그죠? a분의 2제곱. 그럼 여러분 이제 요 정도는 보여야 된다. 이거하고 이거는 어떤 거야? 같아요. 같은 거라는 게 보여야 돼요. 보이니 수연아? 4가 2의 제곱이니까 그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2의 제곱에 a분의 1제곱이잖아. 그치? 2의 제곱에 a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서도 어차피 2하고 a분의 1이 곱해질 거 아니야. 곱해지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 놈은 얘랑 같기 때문에 얘의 값은 5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두 번째 거, 자,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제 요런 걸 찾았잖아요. 5가 2의 a분의 2제곱이다. 자, 다시 말하면 5의 a제곱이 뭐랑 같을까? 5의 a제곱이
그치. 양변에 다시 a제곱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2의 제곱이랑 같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자, 우리가 아까 위에 있던 두 식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식, 요 식은 이런 얘기잖아. 5의 a제곱 나누기 5의 b제곱하고 같은 거잖아. 지수끼리 뺄 셈이니까, 그치? 이게 되니? 빼기니까, 지수끼리 빼기니까 얘 나누기 얘랑 같은 거잖아. 그것의 값이 2인데 근데 그 중에 요 놈이 4인 거예요 지금. 얘가 4야. 그럼 4를 이걸로 나눴더니 2가 됐어. 그럼 얘 뭐야? 2인 거죠. 그쵸? 5의 b제곱이 2다. 자, 그래서 5의 b제곱이 2다 라는 걸 찾았으면 다시 또 우리는 b분의 1제곱을 만들고 싶으니까 양변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쪽은 뭐만 남아, 윤서야? 5만 남고 이쪽은 그치 2의 b분의 1제곱이지. 자,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것은 2의 b분의 1제곱이 아니라 4의 b분의 1제곱이잖아. 그럼 얘랑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 한번 어떻게 줄까? 제곱을 해줘야죠. 그쵸?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25가 될 거고 이쪽은 b랑 2랑 b분의 1이 곱해지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가 얘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요 놈의 값은 25가 돼가지고 5하고 25하고 곱하니까 답은 뭐예요? 125.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A랑 B를 계산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 그 밑에 11번 가볼게. 네. 이거 그 얼마나 인기가 많은 사탕인데 애기 입맛이구만. 애기 입맛이구만. 자, 11번 봅시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여러분들 아마 이 문제에 있는 식을 딱 보면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될지 보이지 않니? 네. 보여요. 딱 봐도 일단 네. 처음부터 해야 돼. 앞에 두 개. 앞에 두 개를 먼저 통분해서 계산해주고 그 결과물이랑 그 다음 거랑 통분해서 계산하고 그 결과물이랑 그 다음 거랑 통분해서 계산하고 이런 패턴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앞에 둘만 먼저 써봅시다. 앞에 둘. 자, 1-5의 4분의 1제곱분의 1 더하기 1 플러스 5의 4분의 1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둘이 더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을 통분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준영아, 얘네 둘이 통분시키면 분모가 뭐가 돼요? 5에 그렇지. 요거 바로 나와야 돼. 가연아, 얘랑 얘랑 곱해지면 무슨 공식이 적용돼? 곱셈 공식 중에서도 합차 공식이 적용이 돼가지고 요렇게 풀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는 자, 이 1한테는 얘가 곱해진 거니까 여기가 1 플러스 5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던 1한테는 앞에 거의 분모가 곱해진 거니까 1 마이너스 5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수연아, 결국은 분자에서 5의 4분의 1제곱은 어떻게 돼? 4. 없어져요. 없어지죠. 없어지고 남은 것만 써보면 1 마이너스 5의 2분의 1제곱 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이게 앞에 있는 두 개의 분수를 더한 건데 자, 요 놈이랑 그 다음 녀석을 보니까 그 다음 녀석도 얘랑 거의 똑같죠? 얘랑 거의 똑같고 뭐만 다르냐면 여기 부호가 자, 여기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만 달라요. 그죠? 그지? 요게 지금 세 번째 있는 분수인데 그러면 수연아, 얘랑 얘를 더하면 역시 또 분모는 무슨 공식에 의해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뭐라고 써질까? 1-5라고 써질 거예요. 5의 1제곱이니까, 그치? 그리고 분자는 얘한테 누가 곱해져? 뒤에 거에 분모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2 더하기 2 곱하기 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 또 뒤에 있던 분자 2한테는 얘한테는 또 얘가 곱해질 거 아니야. 뭐라고 써야 돼?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또 얘랑 얘는 어떻게 되고? 사라져. 남은 것은 1 빼기 5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하고 맨 끝에 있는 네 번째 거하고도 통분해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얘는 얘대로 그냥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얘대로 3분의 2죠. 3분의 2. 그래서 결국은 앞에 분수 3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1이고 마지막에 3분의 2라는 분수가 있으니까 답은 뭘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만 하나 더 풀고 이제 로그로 갈게요. 자, 14번은 오늘 앞장에서 열심히 했던 그런 패턴입니다. 봐봐. 80의 x제곱은 2다. 자, 이제는 보자마자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거? 딱 보면. 계속 했잖아, 앞장에서.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씌워가지고 요렇게 만들고 싶죠. 요렇게, 그치? 자, 두 번째 식은 이거예요. 10분의 1의 y제곱이 4예요. 역시 또 양변에 윤서야 어떻게 할까? y분의 1제곱을 씌워가지고 10분의 1은 4의 y분의 1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마지막 거는 a의 z제곱이 8입니다. 그럼 양변에 또 z분의 1제곱 해가지고 a는 뭐가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앞에서부터 봐봐.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식의 모양이 지금 x분의 1과 y분의 2는 더해져 있죠. 그치?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기 4라는 숫자는 반가운 숫자예요. 여기가 4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수연아 2의 몇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간 애랑 여기 초록색이랑 이게 덧셈으로 만나게 하고 싶으니까 수연아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할까? 곱해. 이렇게 둘 곱하면 좌변은 뭐가 돼요? 8. 우변은 뭐라고 쓸 수 있어? 2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너무 좋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에 이 z분의 1을 뺄셈으로 만들고 싶죠. 아, 건들지 마, 수연아. 이거를 뺄셈으로 만들고 싶어. 근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가 z분의 1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밑이 몇이에요? 8이에요. 8은 우리가 밑을 2로 맞추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8이 2의 3제곱이니까 2의 z분의 3제곱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z분의 1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이 있는 거야? z분의 3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1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지, 맞아. 양변에 3분의 1제곱을 씌워버리는 거야, 이렇게. z분의 1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의 3분의 1제곱이 2의 z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아까 만들어놨던 요 지수에다가 마지막에 요 지수가 뺄셈으로 만나도록 해주면 돼. 그니까 윤서야, 요 식에서 요 식을 어떻게 할까? 요 지수에서 요 지수가 뺄셈으로 연결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요 식에서 요 식을 어떻게 할까? 나눠야 돼요.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8 나누기 a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우변을 뭐라고 써야 돼? 2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의 값을 알고 있네. 이 부분의 값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거 얼마예요? 맨 처음부터 나온 게 이거잖아. 그지? 얼마다? 어디 마이너스 1이래? 1이라고. 1이라고 그랬잖아요. 1.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변은 2의 1제곱이니까 2가 있는 거예요. 2. 그럼 무슨 말이야? 8을 얘로 나눴더니
2가 됐어요. 그럼 수연아 얘가 얼마란 얘기? 4란 얘기. 얘가 4란 얘기. 그치? 8을 4로 나누면 2가 되지. 그래서 끝났다. A의 3분의 1제곱의 값이 4예요. 근데 나는 A를 찾고 싶잖아. 수연아 양변 어떻게 할까? A를 찾고 싶으니까 3제곱 해주면 되겠지. 양변에 3제곱 해버리면은 A가 64 이렇게 풀어지겠습니다. 그치? 지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지수 법칙을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15번까지만 숙제를 해주시면 되고, 자, 넘어가서 로그로 가겠습니다. 26쪽으로 가보자. 26쪽. 자, 로그. 일단 로그가 뭘까? 로그가 뭘까, 수연아? 로그가 뭘까? 모르지. 로그는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2의 x제곱이 8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x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2의 x제곱이 5예요 하면 x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쵸? 2의 x제곱이 5입니다 했을 때 그때 그 x값을 뭔가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호를 만들어냈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는 요거 2의 x제곱이 5입니다 에서 x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로그 LOG입니다. LOG 로그 2의 5라고 쓸 거고, 자, 여기다 붙는 숫자는 조그맣게 써주셔야 돼요. 이 숫자를 우리는 밑이라고 불러요. 밑. 지수에서도 2의 x제곱이 5입니다 하면은 그때 얘도 뭐죠? 그때도 얘를 뭐라 불렀지 우리? 밑이라고 불렀지, 그치? 밑은 그대로 계속 밑이에요. 안 바뀌어, 밑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오는 요거 큰 숫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진수라고 부릅니다. 진수. 그래서 로그 2의 5 하면은 이게 바로 2의 x제곱은 5입니다의 x값을 식으로 표현한 거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애들을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호가 로그고요. 이 로그를 만들어냄으로써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됐고, 그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줬다 그래요. 로그를 발견해서, 로그를 사용함으로써. 자, 근데 이 로그를, 지금 우리는 로그를 어떻게 계산할지 잘 모르니까 항상 로그를 만나면 이걸로 바꿔서 계산할 거거든. 거꾸로 또 문제에서 이 모양을 로그를 이용해서 만들어봐라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바꾸는 게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이게 돼야 뭐 계산도 하고 생각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면 a의 x제곱을 뭐 n이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로그로 바꾸는 것은, 자, 일단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것은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공이 x가 되게 바꾸는 것이 로그로 바꾸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뭘로 시작해야 돼? x는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x는으로 시작하시고 a의 n, 로그 a의 n이 x다. 이렇게 쓰는 것이 지수를 로그로 바꾸는 방법이고, 거꾸로 로그를 지수로 바꿀 때는요, 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a의 x제곱이 n이다 이런 느낌으로 바꿔주면 돼요. 밑에 x제곱이 n이다. 얘는 얘를 얘로 바꿀 때는 x는 로그 a의 n이다. 알겠죠? 밑이 계속 밑에 있다. 밑이 계속 밑에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조금 바꿀 때 덜 헷갈립니다. 밑이 계속 밑에 있다. 자, 그래서 이 바꾸는 연습은 밑에서 조금 더 해볼 거고, 이 로그를 처음에 배웠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로그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인데, 좀 전에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이거를 윤서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밑이라 그랬지? 밑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1이 아닌 양수.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써있죠? a가 0보다 커야 되는데 a는 1이 아니어야 돼. 그걸 간단히 말하면 이 얘기지. 1이 아닌 양수. 그래서 이 로그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로그를 내가 쓰기 위해서는 a는 반드시 1이 아닌 양수여야 한다. 이것이 및 조건입니다. 및 조건.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및 조건.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붙어있는 얘는 뭐라 부른다 그랬지, 윤사? 진수. 진수 조건은 간단해요. 그냥 양수면 됩니다. 양수. 그래서 여기도 보면 n은 0보다 커 라고 했죠. 요것만 만족이 되면 그럼 우리는 이 로그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에서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봐라.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범위를 구해봐라. 그럼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밑조건, 진수조건. 주어가 로그가 만들어지려면 밑은 어때야 돼? 1이 아닌 양수. 그치? 수연아, 진수는 어때야 돼? 자, 그럼 밑으로 가서 로그로 바꾸는 거, 지수로 바꾸는 거 연습 좀 해봅시다. 자, 확인 1번을 볼게요. 5의 3제곱은 125야. 얘를 로그로 바꾸래. 준영아, 주인공을 누구로 쓰자? 3으로 쓰자. 그러니까 3은 뭐라고 해야 돼? 로그 5의 125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지? 자, 가연아, 2번은 주인공을 누구로? 마이너스 4는 로그 3분의 1에 81. 좋아요. 그 다음에 수연이 3번은 0은 로그 9에 1. 좋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지수의 꼴을 로그의 꼴로 바꿀 수 있고, 자, 밑에 거는 반대로 로그의 꼴을 지수로 바꾸는 건데 이걸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그의 꼴을 지수로 바꾸는 거. 자, 확인 2번으로 가서, 자, 여기 적혀있는 로그를 지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죠? 밑에서 시작하는 거라 그랬죠? 2에, 윤서야, 2에 5제곱이 얼마다? 32.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치? 밑에서 시작해서 밑에 반대편에 있는 것은 제곱이 진수다. 이렇게. 그럼 윤서 하나 더. 2번. 얘는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맞아요. 3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이 27. 이렇게 해야 되겠고, 준영아 3번은 어떻게 해야 돼? 7의 0제곱이 1이다. 맞죠? 7의 0제곱이 1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로그를 항상 지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3번이 아까 얘기했던 밑조건, 진수조건에 관한 문제인데, 수연아, 밑조건은 뭐였지? 1이 아닌 양수. 그치? 진수조건은 뭐였지? 그냥 양수. 그러면 1번에 있는 로그를 보시면 진수는 4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밑이 x-3이에요. x-3. 이게 어때야 돼 그러면? 4. 요거 자체는 x-3 자체는 0보다 커야 하겠고, 또 x-3은 얼마면 안 돼? 1이면 안 돼.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이런 뜻이죠. x가 3보다 크다란 뜻이고, 두 번째 식은 무슨 뜻이죠? x가 4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치? 근데 우리 수연이가 너무 고맙게도 아까 뭐라 그랬어, x범위? 네? 아까 x범위 뭐라 그랬어? 5보다 크거나. 그치, 그렇게 말했지. 너무 고맙게도 저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요거와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니?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네. 당연하죠. 가연아,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요. 수연이의 생각은 아니 x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치? 근데 여기 지금 x가 정수라는 말이 어딨어? 그치? 이거는 3보다 큰 숫자는 다 되는데 그 중에 누구만 안 된다? 4만 안 된다. 예를 들면 3.1, 3.2, 3.5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이거를 5 이상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많은 숫자들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범위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하냐. 보세요. x가 3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갑니다. 원래는 요만큼이 다 답이었는데 이 중에서 누가 하나 빠져야 돼? 어떤 숫자 하나 빼야 돼? 4 하나 빼야 돼요. 4 하나 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4에서 한번 싹둑 잘리는 거예요. 범위가. 그러면 우리는 답을 쓸 때 자, 요쪽 범위 하나 쓰시고 그리고 요쪽 범위 하나 쓰시고 두 가지 범위로 써야지 정확한 답입니다. x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지 이게 3보다는 큰데 4는 아닌 그런 숫자들의 범위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야. 알겠니? 내가 한 거야, 내가.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은 진수 조건을만 생각하면 되겠죠? 밑은 7이니까 걱정이 없는데 진수가 x-2야. 주여가 x-2라는 이 진수가 어때야만 해요? 0보다 커야만 해요. 그쵸? 그러므로 x는 2보다 어떻다? 크다 하면 끝입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간단하고 밑 조건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제 27페이지 볼게요. 자, 27페이지에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요 놈의 값을 우리가 지금은 로그의 성질을 모르니까 얘를 계산하는 방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x 이렇게 잡은 다음에 옆에서 계속 연습한 게 뭐야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꿨어?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지수로, 그치? 지수로 바꿨어. 지수로. 윤서야, 얘를 지수로 바꾼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뭘로 시작해라? 밑 2분의 1에 x 제곱이 8과 같다 이렇게 쓰는 거죠. 지수로. 그러면 윤서야, 이거는 2의 몇 제곱이야? 이게 x분의 1제곱이라고? 아니 이거를 지수로 못 바꾸면 이거 맴매 맞아야지 이거. 2분의 1의 x제곱을 2의 몇 제곱으로 바꾼다. 이거 못하면 맴매 맞아야 돼. 뭔데 수연아? 2분의 1의 x제곱을 2의 몇 제곱이라고 써야 되냐고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써야지. 여기다 x분의 1이요 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8은 2의 몇 제곱이야? 2의 3제곱.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마이너스 x가 3이랑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x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다. 그렇지? 자, 그 다음 문제. 그 다음도 마찬가지. 로그 9의 27의 값을 x다 라고 놓고서 시작을 해보자. 수연아,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 지수로 바꾼다면 9의 x제곱이 27이지. 근데 9라는 건 뭐고? 9는 3의 제곱. 그러면은 9의 x제곱은 3의 몇 제곱이야? 3에 2 플러스 3, 2 플러스 x. 에? 뭐? 야, 이거는 중학교 지수 법칙이잖아. 이거잖아, 이거. 2x. 3의 2x 제곱이에요. 27은 뭐예요, 그럼? 3의 3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2x가 3이랑 같아야 되니까 x는 뭐예요?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치? 요렇게. 자, 그럼 밑에 유제 2번으로 가서 방금 보여준 것처럼 똑같은 느낌으로 유제 2번 한번 해봐. 유제 2번. 답 찾아보세요. 우리 김주혁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주혁아? A의 3분의 2제곱이 25. 그런데 나는 A 값을 찾고 싶으니까 이 3분의 2제곱이 없어졌으면 좋겠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지. 양쪽에다가 2분의 3제곱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럼 이쪽은 누구만 남아? A만 남고. 자, 25는 뭐니까?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에다가 2분의 3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그냥 5의 몇 제곱이 돼요? 5의 세제곱이 되면서 12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두 번째 로그를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루트 5의 마이너스 4제곱은 B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근데 루트 5라는 것이 5의 몇 제곱이에요? 루트 5. 루트 5라는 것이 5의 몇 제곱이냐고. 5의 2분의 1제곱이지. 5의 2분의 1제곱에 몇 제곱이 씌워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둘이 곱해야 되겠네. 그럼 5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2제곱. 얘가 B인 건데. 자, 이것은 결국 얼마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이거랑 같은 거니까. 자, 얘네들이 곱하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만 남아? 5만 남아야 돼. 그치? 요렇게 푸는 겁니다. 자, 넘겨서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28페이지에 당연히 이제 밑과 진수의 조건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쓸까요? 밑은 뭐였지, 가연아? 밑은? 그 1이 아닌 양.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뭐였지? 양. 진수는 그냥 양수. 자,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 밑에 있는 이 x라는 친구는 1도 아니어야 되고요. 그리고 0보다 커야 됩니다. 요렇게 두 조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수 요거는 윤서야 어때야 돼?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단데, 수연아, 인수분해를 한 게 0보다 크면은 2차 부등식에서 외우고 있는 거 있잖아. 사이 값이냐? 양끝 값이냐? 0보다 크면은 뭐더라? 뭐라고? 뭐라고? 그래, 확률은 반반인데 양끝입니다. 양끝. 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0보다 크면은 요쪽이랑 요쪽이거든요. 이렇게거든요. 그럼 요 지점과 요 지점의 바깥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양끝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이거의 양끝이면 수연아? x가 마이너스 1보다 양끝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데 양끝이니까 요렇게란 말이야. 요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요거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밑 조건도 있었잖아. 이거하고 이것도 같이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부등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는 게 제일 편하다? 뭐가 제일 좋아? 수직선을 그려야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x가 0보다 크다 요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지금 요 두 개만 그린 거예요. 요거랑 요거만 그린 거예요. 그럼 이때 겹치는 부분이 여기인데, 자, 요 범위에는 어차피 1은 안 들어갔잖아. 그치?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요 부분이 그대로 답이 되는 거니까 윤서야, x는 어떻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치? 자, 한 개 더. 밑에 옆에 2번. 자, 옆에 2번은 역시 밑조건. 얘가 지금 밑이니까 x-2가 0보다 크다. 그리고 x-2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쓸 수 있고요. 진수 조건. 자, 요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것도 2차 부등식이긴 한데, 가연아, 여기서는 조심할 게 뭐지? 맨 앞에가 마이너스면 2차 부등식은 안 돼. 무조건 플러스로 바꾸기 시작해야 돼. 그치?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한 번씩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다가 되잖아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뭐지, 수연아? 이 뭐 물어보면 맞추는 게 없구만, 이거. x로 묶는 거잖아. 인수분해 중에 제일 기본 인수분해. x로 묶으면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보이는 x값 두 개가 얼마랑 얼마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x값이 마이너스 1이랑 2 두 개가 보이잖아. 그럼 여기는 뭐랑 뭐가 보이냐고. 준영아, 얼마랑 얼마가 보여? 0과 4가 보입니다. 그리고 0보다 작으니까 수연아, 사이값이야, 끝값이야?
사이값이야 끝값이야? 그러니까 아까 그렸잖아요. 이렇게 이차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그럼 얘랑 얘 사이가 되는 거죠. 사이. 그래서 0과 4의 사이값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 그려야 되고 이거 그려야 되고 이거 그려야 되는데 먼저 얘네들만 그려보면 0부터 4가 있고요. 이게 x가 2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2에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2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가요. 그럼 여긴데 이번에는 요 색칠한 범위 안에 봐봐 이거 x가 얼마가 아니라는 거죠? 3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3이라는 값이 이번에는 요 빗금친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번에는 그냥 2부터 4까지를 그대로 답으로 쓰면 맞을까 틀릴까? 이러면 틀리지. 우리 이 중에서 3이라는 숫자를 빼야지 정답인 거지. 아까도 봤지만 숫자 하나를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잘라져 범위가. 원래 하나였던 범위가 잘라지니까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는 거야. 2개.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해서 자 3에서 한번 잘리고 다시 3에서 시작해서 4까지 요렇게가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로그의 정의, 로그가 성립될 조건이에요. 밑조건, 진수조건. 자, 그래서 숙제는 여기 페이지까지 28페이지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베이직세는 몇 쪽이었더라? 24쪽까지입니다. 24쪽까지 숙제 해와야 돼. 숙제 해와야지 여러분 이거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숙제 안 하면 점점 어려워져.